솔직히 말해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의 손흥민이 제게 다가와 건넨 말들은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두고 손흥민과 치열한 승부를 펼쳤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결승전 종료 후 손흥민과 나눈 대화를 직접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외신은 물론 현지 주요 매체들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저는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땀이 마르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스코어보드의 숫자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았고 막막 뒤편에는 제가 놓쳐버린 기회들이, 제가 더 소리치지 못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영상처럼 떠올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위해 주장의 완장을 차고 달려온 한 시즌의 무게가 그 한순간에 가슴 위로 내려앉았고 저는 그 무게에 숨이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소리와 불빛과 움직임 사이에서 오직 그 발걸음만이 조용했고 그 존재만이 뚜렷했습니다. 제 앞에서 손흥민은 멈췄습니다. 그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아주 조용히 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구보다도 오래, 누구보다도 깊게 팀을 책임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절제된 포옹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저를 꽉 끌어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흥민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숨을 내쉬듯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시즌 동안 보여준 모든 걸 저는 지켜봤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도 당신의 무게를 몰랐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주장으로서 그게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전한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고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무게를 경기력으로, 전술로, 리더십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단 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알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걸 손흥민을 통해 처음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말없이 저를 놓고 조용히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트로피 시상식이 있는 반대편이었고 손흥민은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흥민이 그날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모든 기록지에 남겠지만 저는 손흥민이 제게 건넨 이 한 번의 포옹, 그리고 그 짧은 고백을 제 기억에서 절대 지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내게서 걸어간 뒤 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끝나자마자 경기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관중석에서 흘러나온 환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마치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듯 반짝였습니다. 그 중심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시상식 대열의 가장 끝에 섰습니다. 그건 단지 동선이나 행사 순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그랬습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서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빛나는 순간에도 항상 팀원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손흥민은 조용히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에게 메달이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수량을 잘못 계산한 것이 분명했고 마지막에 선 손흥민에게 돌아갈 메달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저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토트넘 역사상 가장 오래 남아 버틴 주장인 손흥민이 자신의 목에 걸 메달 없이 트로피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뒤에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메달은 오늘 뛰진 않았지만 벤치에서 함께 싸워준 동료들과 부상으로 결장한 팀원들이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뒤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메달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를 팀원들에게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이 무엇 때문에 인정받는 주장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싸우고 결과를 쟁취하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손흥민은 그 모든 정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은 트로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금속도 걸리지 않은 목으로 토트넘의 첫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은 함성을 질렀고 팀 동료들은 손흥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흥민의 목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만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단지 팀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손흥민은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빛을 독차지하지 않았고 승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장 조용히 내려놓고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들과 벤치에 있었던 팀원들에게 그 기쁨을 먼저 나눴습니다. 그건 진짜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보고 저는 제 시즌의 모든 패배와 고통을 그 순간에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장의 자리란 결국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는 사람의 자리라는 걸 손흥민은 메달을 내려놓으며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패배한 나를 먼저 찾아와 안아주고 자신의 목엔 아무것도 걸지 않은 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손흥민을 보며 나 또한 아직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록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제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고 주변은 북적였지만 제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엔 경기 장면이 아니라 손흥민이 트로피를 드는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의 근대사를 손흥민은 온몸으로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다녀갔고 유망주로 시작해 다른 빅클럽으로 향한 이들도 있었고 트로피를 향한 갈망 때문에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그런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저는 해리 케인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우승을 꿈꾸는 건 선수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이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비난과 의심, 매 시즌 무관이라는 그 무거운 이름을 견디면서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무대를 원했다면, 더 높은 주급을 쫓았다면 손흥민은 누구보다 쉽게 다른 유니폼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림자를 껴안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무도 약속하지 않은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그런 기다림이 낭만으로 끝나버릴까봐 걱정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기다림은 모든 의심을 무너뜨린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위한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토트넘이라는 이름에 역사라는 단어를 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의 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선 절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변화시킨 선수이고 축구라는 경기에서 제가 본 가장 진심 어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트로피는 들지 못했지만 그 사람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